네, 91번째입니다. 사랑을 얻고 싶다면 네모를 준비하라. 벌써 91번째네요, 그죠? 제가 91번째 만에 처음으로 양복 안 입고 향기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얻어도 보시고 보내도 보시고 받아도 보시고 그랬죠? 그 어떻게 사랑을 얻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 소개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하는데 이 여자분은 여대생입니다. 남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소개팅을 하는데 보니까 여성분은 표정이 마음에 안 들죠, 남자가. 우리 남자분들이 여성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미치겠어요. 근데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합니까? 아, 시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고 보고 계속 뭐 하는데요?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아, 포기하자면 계속 대시할 것 같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혼하셨으니까. 네, 썰렁해지는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은 포기하지 않고 꽃다발을 사들고 가고 관심 얻으려고 그래봤대요. 근데 여자분이 꽃다발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또 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웃는 거하고 진짜 좋아서 웃는 거하고 이 마음에 안 오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이렇게 초콜릿을 사줘보기도 하고 사줘보니까 초콜릿은 맛있게 먹는데 역시 나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데이트는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만나러 와주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노니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한다고 가끔 차도 같이 마셔주고 이 차 마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남자가 볼 때는 나하고 차를 마셔주는데 나한테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죠? 근데 여자분이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 차 마시러 나오고 또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해주고 데이트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 여대생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 여대생이 6층이었나 봐요. 6층에서 복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커피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자판기가 고장난 겁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고장났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남자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자판기 1층에 있었어요. 6층 1층. 1층까지 얼른 뛰어가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없었나 봐요. 다시 또 뛰어가지고 이 커피 두 잔을 힘들게 들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남자 손목을 보니까 뜨거운 커피가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벌겋게 막 거의 대인 수준으로 이렇게 벌겋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커피를 두 잔 들고 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 잔 네 거, 한 잔 내 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층에서 한 잔을 들고 뛰어 올라오면 거의 반 이상 쏟길 것 같아서 일부러 두 잔을 뽑았다. 그런데 반반 쏟겼으니까 이걸 다시 합치면 한 잔이 될 것 같아서 두 잔을 일부러 뽑아왔다 하면서 합쳐가지고 한 잔을 이 여대생한테 내밀었답니다. 여러분이 이 여대생이 뭐 어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이 여대생이 결국은 이 남자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네.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감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은 또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느냐? 감동 주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한테 시집 갑니까? 장가갑니까? 죄송해요. 남자는 어떤 사람한테 장가를 갑니까?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성한테 장가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게 말이죠. 언제 가장 감동받을까요? 꽃다발 사줄 때 감동 안 받았죠. 비싼 초콜릿 사줄 때 감동 안 받았죠. 그런데 커피 꼴랑 그 두 잔, 자판기 커피 그것도. 그 두 잔 받았을 때는 감동받았죠. 그 사람은 언제 감동받습니까? 일단 물질적으로 비싼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 앞에도 마음은 느꼈을 거예요. 이 남자가 나 좋아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여러분 짝사랑하고 외사랑의 차이를 아세요?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짝사랑과 외사랑의 공통점. 혼자 하는 사랑이에요. 혼자 하는 사랑. 짝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껏 짝사랑해도 되죠.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니까. 짝사랑하다가 대시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외사랑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고백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고백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게 외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혼자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외사랑. 그 어떤 사랑이 힘들겠어요? 짝사랑할 때가 좋아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 그 외사랑은 상처받아요. 볼 때마다 나는 사랑을 주고 못 받으니까. 그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겠어요. 그게 외사랑이에요. 그 외사랑하고 있었던 거지, 이 남자는. 꽃다발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커피 2잔에 결혼까지 꼬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감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사람은 감동을 받겠냐는 거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커피 마시고 싶다는 걸 알아줬기 때문에? 내가 커피 마시고 싶은지 알아주면 시집갑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 가장 감동을 받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가장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비싼 선물 사올 때보다 자기가 바쁘면서, 남편이 바쁘면서 힘들게 나를 도와줄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 작은 것에. 저는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집사람한테 감동받아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왔거든요. 그 일병 때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사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싫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쭉 계속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귀면 헤어져야 되니까. 친구하면 평생 헤어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귀지 말자. 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감동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제가 감동 줬던 경험이, 아파트에 살 때 이렇게 11층인가 살았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있죠? 검은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검은 비닐봉다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집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뭐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왔다. 그 전에 뭐 여행 가고, 뭐 주말에 좋은 데 가고, 뭐 비싼 선물 사주고 이럴 때는 이런 한 번도 제가 반응을 본 적이 없는데, 검은 몽다리 한 번 들고 나오니까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감동받은 거죠. 평소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감동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랑은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여성도, 이 여대생도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손을 대이고 그 6층을 뛰어오르는 그 모습에서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태극기 같아요. 여러분 이 태극기 보면 가운데 점이 하나 보이죠? 저 점을 한번 20초 동안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되도록이면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제 천정을 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십니까? 전부예요. 천정을 이렇게 지각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안 보이십니까? 전부 눈이 안 좋으시구나. 이 천정을 보시면 태극기가 하얀 바탕에 진짜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천정을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늘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늘 볼 때는 안 보여요. 이 태극기처럼. 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태극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늘 옆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다른 곳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출장을 3박 4일 간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떨어져 있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랑이 크게 막 와닿죠. 우리는 언제 가장 큰 사랑을 느끼냐면 없을 때 소중한 줄 알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까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안 보는 게 더 빨라. 안 보는 게. 그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진짜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감동, 사소하더라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시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사랑이 담긴 감동이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동으로 사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